KBS 뉴스 특보입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취재 기자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윤 기자,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도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인민군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위원장인 김정은, 바로 다음 직급인 박정천은 북한 군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속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류재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측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현장 상황과 피해 여부를 아직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군청에 따르면 공무원 일부가 지하로 대피했고 주민도 대피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울릉군은 만일의 경우 대피소는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을 위해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청에 따르면 공무원 일부가 지하로 대피했고 주민도 대피 시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릉군은 만일의 경우 대피소는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도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듯이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가 돼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미사일은 울릉도에 못 미친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우인 기자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경계 태세와 화력 대비 태세를 상향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동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화력 대비 태세, 경계 태세를 모두 격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군 관계자는 화력 대비 태세와 경계 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미사일 관련 속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조금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NSC 회의를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56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NSC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굳건히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 우상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합친 모든 패키지의 통합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NSC 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류재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류재영 기자.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접한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측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공무원 일부가 지하로 대피했고 주민들도 대피 시설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만일의 경우 대피소는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측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공무원 일부가 지하로 대피했고 주민들도 대피 시설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전화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만일의 경우 대피소는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도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가 돼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울릉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희진 아나운서 연결이 됐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상황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8시 55분쯤 울릉군에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이렌이 울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어 TV 화면에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이라는 문구가 나와 공습경보 사이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안내와 함께 방송을 성취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TV 화면에 안내됐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상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고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진 아나운서 현재 울릉도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8시 55분쯤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현재는 사이렌 소리가 멈춘 상황입니다. 울릉군청에서도 현재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로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이희진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가 돼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미사일은 울릉도에는 못 미친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훈 기자, 자세한 소식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발사 직후에 경계태세와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도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인민군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위원장인 김정은 바로 다음 직급인 박정천은 북한 군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경계태세와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현재 발사 직후 경계태세와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최영윤 기자가 보도한 내용 이상으로 합참에서 이제 추가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네. 발사 지점도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북 방향으로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이제까지 쏠 때는. 그런데 남쪽으로 지금 쐈습니다. 근데 울릉도 방향으로 이제 조준했기 때문에 이제 공습 경보가 울렸던 것이고 울릉도에 닿기 전에 공해상에 떨어진 걸로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울릉도 쪽으로 방향은 이제 가되 사거리는 이제 조절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은 합참의 추가 발표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서 보도에서 보셨습니다만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현재 부산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큐에스트함이 지금 입항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과거 북한의 패턴을 보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렇게 전개되고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 특히나 지금 대규모 공중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발을 감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돼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네. 않고 이런 무력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도발 패턴을 보면은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네네.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가 이제 연합훈련을 좀 강화하거나 이렇게 대응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북한은 또 그걸 빌미로 삼아서 도발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질런트 스톰 같은 이제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한미를 향해서 아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경고도 했고 더 나아가서 핵 무력을 북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그 무력을 사용한다면은 우리가 핵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리가 이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런 경고들, 북한의 어떤 경고 메시지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이런 미사일 네. 발사, 이 도발을 또 감행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 북한이 지금 도발했는지 몇 발을 쐈는지 아직 파악이 되고 발표가 된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뭔가 상황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군에서 대응 중이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네.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고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 NSC가 모집이 됐죠. 소집이 그렇습니다. 돼서 예. 그 상황도 전해주시죠. 일단은 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 북한의 어떤 도발이 지금 한미 군 당국의 연합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우리의 영토인 울릉도를 겨냥한 물론 울릉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그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어떤 구체적인 재원은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 중인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다시 한번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9시 16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됨에 따른 겁니다. 그런 만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가 소집되는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56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정보자산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굳건히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거라면서 확장 억제는 미국 핵 우상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합친 모든 패키지
통합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조금 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가 돼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사일은 울릉도에 못 미친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전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한때 공습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동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합창에 포착했으며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류재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류 기자.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를 접한 울릉군청은 현재 상황 파악과 동시에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측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이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청에는 주민들의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사이렌 소리에 긴장하며 휴대전화나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만일의 경우 대피소는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했다고 전했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를 접한 울릉군청은 현재 상황 파악과 동시에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 측은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이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청에는 주민들의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사이렌 소리에 긴장하며 휴대전화와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울릉군은 만일의 경우 대피소는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도국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듯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경북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고 군청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지하 대피실 등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울릉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진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8시 55분쯤 울릉군에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이렌이 울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어 TV 화면에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이라는 문구가 나와 공습경보 사이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안내와 함께 방송을 청취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TV 화면에 안내됐습니다. 현재 사이렌 소리는 멈춘 상황이고요. 울릉군청은 정확히 어떤 절차로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인지 상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이희진이었습니다. 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이야기들이 좀 더 나왔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제 군의 발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 8시 51분경에 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네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쐈다고 합니다. 발사 지점이 네네. 앞전에는 제가 이제 확인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를 했고 동해상으로 3발을 발사한 것을 이제 포착을 했는데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했습니다. 이 한 발이 바로 울릉도 쪽으로 가다가 그 전에 떨어진 한 발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라고 군이 발표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일본 영토를 이제 가로질러 간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제 남한을 향해서 이제 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남한 본토는 아니지만 그 울릉도 우리 영토에 있는 네. 울릉도 쪽으로 이제 겨냥을 해서 위협 수위를 한층 고조시킨 걸로 이렇게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에 이미 북한이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위협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앞에 보도에서 보셨듯이 북한 그 인민군 핵심인 그 박정천이 그 오늘 새벽에 지금 현재 그 한미가 진행하고 있는 공중훈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까지 도발했을, 그랬듯이 네.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은 이제 침략적인 훈련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하면서 핵무력 사용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그 한미 연합훈련 이제 도발로 규정하고 자신들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앞으로 그 응당한 그 조치들을 취할 거다. 조치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번의 도발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오면 한미도 이제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억지력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빌미 삼아서 또 도발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제 경계태세,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고요. 그래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그렇습니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습니까? 예, 합참이 방금 전에 이제 울릉도에 이제 공습이 계속 유지 중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공습이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그럼요. 때문에 계속 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달 네.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지금 그 미국의 최신의 그 스텔스 전투기 등을 포함해서 총 24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공중 훈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군은 경계태세와 네.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맞습니다. 더 전개될 것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과거에 이제 네. 북한의 도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함께 이제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군에서 대비 태세를 좀 격상한 이런 어떤 국면에서는 그 도발을 북한도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는 미국 항공모함이 와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 도중에도 뭐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렇습니다.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북한에게는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런 도발을 감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추가 도발을 북한의 어떤 북한군 실세가 나서서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의 그 대비 태세를 계속 격상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좀 북한의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그
합참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최신 내용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오전 8시 51분경에 그 발사 지점은 강원도 원산 일대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단거리 그렇죠.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을 이제 우리 군이 포착을 했고 이 중에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 그러니까 그 동북이 아니라 동남쪽 그 남쪽을 겨냥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울릉도 쪽으로 이제 한 발을 쐈고요. 그 울릉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제 공해상에 네.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이 향했기 때문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공습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면 주민들은 대피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습 처음에는 울릉도 주민들도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그냥 사이렌이 울리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일단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그렇다는 상황을 이제 주민들도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또 북한 지금 계속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좀 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계속 이 방송이나 그 군의 발표를 좀 보시면서 좀 잘 대피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과 특성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추후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 NSC도 소집이 됐죠. 네, 일단은 남한 본토는 아니지만 우리 그 영토를 향해서 그쵸, 네, 이제 네. 북한이 이제 물론 다다르진 않았습니다만 미사일을 한 발 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위협 수위를 최고조로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의도를 좀 보이고 있다. 그 의도성이 다분한 상황이지만 어떤 실질적인 위협으로 좀 최근 들어서 뭐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어떤 핵 공격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왔고 네. 그걸 위한 어떤 전술핵 부대도 실질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중연합훈련을 한미가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그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또 점검하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8시 15분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이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는 속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가 돼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미사일은 울릉도에 못 미친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현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최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에 다다르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경계 태세와 화력 대비 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도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습 경보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에 다다르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경계태세와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고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일입니다. 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번엔 김진성 울릉군 안전건설과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성 팀장, 우리 울릉도에 군청 공무원 등이 대피를 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아직 2차 도발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 대피령이 해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민 방송과 알림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는 대피하고 있으라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주민들이 다 어디로 대피를 진행했습니까? 저희가 대피 시설이 한 9개 정도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안내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도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울릉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울릉도의 예.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예, 아직 피해 상황은 없는 상태고요. 추후 이제 군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상황이 해제되면은 해제시킬 상황입니다. 네, 추가 도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예. 안전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요. 어떤 대비 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계속 알림이 주민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전에 계속 대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성 울릉도 안전건설과 팀장 전화 연결해서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울릉 전역에 한때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류재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울릉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늘 오전 8시 55분부터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고 전했는데요. 사이렌이 발령되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은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군청에는 전화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휴대전화나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대피소는 9곳 정도로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울릉 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울릉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늘 오전 8시 55분부터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고 전했는데요. 사이렌이 발령되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은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군청에는 전화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휴대전화나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대피소가 9곳 정도로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울릉 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도국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9시 16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됨에 따른 겁니다. 그런 만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소집된 NSC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5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51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굳건히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거라면서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 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합친 모든 패키지의 통합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이번엔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와 다시 한번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발생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가 가장 최신에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오전 8시 51분경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 지점이 원산으로 확인됐고요.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발이 바로 그 울릉도 쪽을 겨냥한, 그래서 그 울릉도에 닿기 전에 떨어진 그 한 발을 말하는 것인데요.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정확하게 떨어진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입니다. 일단 방향을 울릉도 쪽으로 해서 남한 영토 쪽으로 해서 그 도발의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그런 의도로 보이고요. 울릉도 쪽으로 향하지만 사거리를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릉도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에게 공습 경보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기간에는 북한에도 그 큰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북한도 도발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히나 지금 그 공중훈련은 그 240여 대 그 전투기 같은 어떤 240여 대가 동원이 되는 그런 큰 그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한이 지금 애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느냐, 도발을 그래도 자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문가들이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도발을 감행했고, 더군다나 그 남쪽 그 영토를 향해서 쐈단 말이죠. 네. 도발의 그 위협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고, 그 한미가 연합 공중 훈련을 하는 와중에 그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위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 훈련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그 북한 군부의 실세가 나서서 그 한미를 향해서 북한을 향한 무력 사용 기도 시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고, 핵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북한 외무성에서도 그 한미의 연합훈련을 이제 자신들에 대한 침략 연습으로 규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조치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인 도발, 북한은 이제 도발할 수 있는 카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의 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미사일의 원인을 꼽자면 비질런트 네. 스톰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만약에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새벽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군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이제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도발을 할 때마다 우리 군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 북한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아마도 오늘도 북한이 이렇게 좀 위협적인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군의 어떤 그 행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북한은 그걸 또 빌미로 해서 그 도발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특히나 울릉도를 그 겨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또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금 그 군의 그 대비 태세를 한층 더 격상한 상태로 그 유지 중에 있고 그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지금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해서 그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제 이제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보면은 그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많았거든요. 네. 사실상 북한이 이제 핵무력을 완성해서 하려는 그런 최종 목적은 바로 미국과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죠. 이제 네. 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인데, 근데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남한 그 영토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발사했지만 물론 닿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미국을 향한 그런 도발, 아시다시피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같은 한층 더 그 수위 높은 도발을 또 감행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렇다면 NSC 소집과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NSC. 네, 아직 크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재 네. NSC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워낙 그 지금 북한이 네. 긴장 수위를 지금 메시지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말 폭탄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지금 도발, 특히나 오늘 남한의 그 영토를 향해서 지금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NSC는 대통령이 직접 그 주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곧 그 군에서도 지금 북한의 도발에 맞선 어떤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럼 긴장 수위가 좀 더 고조되겠죠. 네, 일단 울릉도에는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추가적으로 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대피해서 기다리는 상황이 좋겠죠. 지금 현재까지 북한이 이제 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습 경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전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공습이 해제돼야 민방공 그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아직 그런 지금의 어떤 긴장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습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를 네. 했고요. 한 발이 이제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2발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2발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보통 이제 공해상으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공해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발은. 네. 한 발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울릉도를 향했기 때문에. 울릉도에 다다르기 전에 그 공해상에 낙탄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영토를 향한 엄중한 도발이기 때문에 군이 오늘의 그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지난달 14일 새벽에 발사를 네.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16일에서 22일 중국의 당대회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28일 낮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또 오늘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제 최근에 도발을 계속 이렇게 한 이유는, 북한은 우리 그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것을 이제 계속 그 구실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신들이 이제 우리한테 침략 연습,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북침 침략 연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핵 무력을 계속 그 강화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한미가 이제 군 당국이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걸 또 그 본인들에 대한 침략으로 이제 주장하면서, 침략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단호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일단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은 울릉도 근처까지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뭐가 다를까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훈련은 계속 쭉 진행돼 왔던 것이고 북한은 그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도발을 자제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을 네.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미국 항공모함이 왔을 때도 이제 도발을 했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공중 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진행 중인 와중에 또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남쪽 영토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네.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고도화한다는 완성시킨다는 그런 목표대로 시간표대로 자신들이 시간표대로 하면서 그걸 또 이제 한미가 견제하면서 훈련을 하면 또 그걸 구실 삼아서 계속 자신들의 어떤 도발을 하는 이 도발이라고 한다면은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속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도발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비태세를 격상해서 지금 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지만 미사일은 울릉도에 못 미친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용 기자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 한 발은 NLL 이남 26km 지점, 속초에서 동쪽 방향으로 57km 지점, 울릉도 서북방으로 167km 지점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에 다다르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경계태세와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미사일의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동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시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1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 한 발이 NLL 이남 26km 지점, 속초에서 동쪽으로 57km, 울릉도 서북방으로 167km 지점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에 다다르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경계태세와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울릉 전역에 한대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이어졌습니다. 류지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울릉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늘 오전 8시 55분부터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고 전했는데요. 사이렌이 발령되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은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울릉에는 초등학교 4곳과 분교 1곳,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곳 등 모두 7곳이 있는데요. 아직 학교 휴업이나 조퇴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군청에는 전화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휴대전화나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대피소가 9곳 정도로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울릉경찰도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군청은 상황 파악과 동시에 울릉 지역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오늘 오전 8시 55분부터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고 전했는데요. 사이렌이 발령되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 일부 주민은 긴급하게 지하 공간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울릉에는 초등학교 4곳과 분교 1곳,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곳 등 모두 7곳이 있는데요. 아직 학교 휴업이나 조퇴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군청에는 전화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많은 주민과 공무원은 휴대전화나 TV로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대피소가 9곳 정도로 각 학교와 체육관에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미사일이 울릉 지역에 떨어지거나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도국에서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9시 16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됨에 따른 겁니다. 그런 만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소집된 NSC 회의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5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8시 51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 등을 보고받은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출근길 문답에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굳건히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거라면서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핵 우상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합친 모든 패키지의 통합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지호 울릉군 울릉읍 이장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들리시나요? 예. 네, 그 당시 상황 어땠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8시 55분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는 방송도 없었고 그냥 사이렌만 계속 울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전부 주민들이 의아해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TV를 시청을 하니까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주민들은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 그래서 저도 울릉군에다가 문의를 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문의를 하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는 걸 그때 알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공습 경보가 발령 지금 중에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네. 차분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피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이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주민들은 지금 어디에 대피하고 계신지 또 혹시나 이제 뉴스를 시청하면서 불편하거나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과 다름없이 지금도 평온한 그런 기분입니다. 네. 대피했는 주민들은 없고 군청이나 공무원들은 대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대피 장소도 잘 모르고 지금 저도
뭐 이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마을의 대피 장소가 어딘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평소에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개선이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자체에서 따른 행동 매뉴얼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뭐 평소에도 지금 뭐 그런 거는 없었고 지금 이제 이번 이런 그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이제 뭐 행정이나 이런 데서도 뭐 매뉴얼을 내려보내고 평소에도 교육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대피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뉴스, 특보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경북 울릉군 지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고 군청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지하 대피실 등으로 대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이희진 아나운서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8시 55분쯤 울릉군에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이렌이 울리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어 TV 화면에 울릉군 공습경보 발령이라는 문구가 나와 공습경보 사이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안내와 함께 방송을 청취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TV 화면에 안내됐고 한때 울릉군 일대에 이와 관련한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울릉알림이라는 애플리케이션에 공습경보 발령 상황이니 대피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사이렌 소리는 멈춘 상황이고요. 울릉군은 정확히 어떤 절차로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지 상황 파악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이희진이었습니다. 네, 다시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가 가장 최신에 발표한 내용 네. 보면은 8시 51분에 미사일 3발을 발사했거든요. 1시간 좀 넘게 지났으니까 곧 군의 공식 발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원도 원산이 발사 지점으로 파악이 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것을 이제 우리 군이 포착했습니다. 이 중에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울릉도 쪽으로 가다가 네. 중간에 떨어진 그 한 발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그 탄착 지점은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입니다. 앞전에 제가 이렇게 동북 방향으로 보통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쏴왔는데 그렇죠, 네. 남쪽으로 쏜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방사포, 해안포 이런 것들은 그동안 NLL 이남으로 쏜 적이 있지만 탄도미사일,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점 공세적으로 지금 계속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NLL 이남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네. 만큼 우리 군의 대응도 이전과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지금 진행 중인 와중에 북한이 또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 며칠 좀 잠잠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남한은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이 특히 이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대규모 훈련 기간에는 좀 도발을 좀 자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도발을 감행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 중에 또 이런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그런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충분히 예상은 가능했거든요. 북한이 이제 최근 며칠 동안 행동에 나서진 않았지만 좀 그 메시지로는 경고를 해왔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그렇죠. 북한 군부 핵심 실세인 박정천이 한미 지금 말씀드린 공중 연합 훈련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일단 북침 침략 연습으로 규정을 했어요. 북한은 항상 한미가 자신들의 도발에 대응해서 훈련을 하면 그걸 또 본인들에 대한 침략으로 침략 행위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폭탄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하면 한미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핵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지만 미사일은 울릉도에 못 미친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최영윤 기자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조금 뒤 10시 50분쯤 합참이 분당국을 대표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탄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분당국은 이 한 발은 NLL 이남 26km 지점, 속초에서 동쪽 방향으로 57km, 울릉도 서쪽 서북방으로 167km 지점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돼 울릉도 지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한 발은 울릉도에 다다르기 전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경계태세와 화력 대비태세를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과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북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심리학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동 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네,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와 다시 한번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었죠.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고 있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어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최영윤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곧 그 군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이 이제 오늘 우리 영토를 겨냥한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발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 군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군이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얘기한 것이 대비태세를 한층 격상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군이 이제 조치한 상황들까지 군의 입장 발표가 있으면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예상은 해야겠죠? 네, 북한이 지금 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뭐 알 수 없죠.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대규모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또 며칠 잠잠했고요. 최근에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한층 오히려 수위를 높여서 도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뭐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군이 발표한 최신 소식을 한 차례 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오전 8시 51분경이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합동참모본부 브리핑 있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상황이 좀 이중한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요. 잠시 뒤에 저희 뉴스 관련 내용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송영석 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하던 얘기 마저 전해주시죠. 네.
공중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와중에 도발을 했고 과거 패턴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제 도발을 계속 줄기차게 하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도 불구하고 전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자신감은 바로 그 핵무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계속 뭐 매체 언론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는 절대 그 핵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부딪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도발을 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한미가 훈련을 하면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는 굉장히 좀 강대강 대치가 그럼요. 과거 패턴과는 좀 다르게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지금 그 상황을 좀 엄중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군의 대응 상황이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서 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입장 발표 예정돼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오늘 08시 하겠습니다.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네. 합동참모본부 입장 발표 들었습니다. 일단 매우 이례적이란 말이 있었고요.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그 메시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중에 한 발이 지금까지 보도해드렸듯이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됐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그 대응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북한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훈련 같은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또 그걸 구실 삼아서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송영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